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다수 변론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평상시에도 성범죄 관련 뉴스를 주의 깊게 보거든요. 그 중에서 최근에 보도된 뉴스 중에 오늘은 술에 취해서 길가에 앉아있던 10대 청소년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였다며 간음 약취와 중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릴게요.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던 40대 남성이 새벽에 노상에 앉아서 술에 취해서 울고 있던 10대 청소년 여성을 우연히 목격을 했어요. 이후에 이 여성에게 다가가서 위험하니까 차에 타라, 드라이브나 하자, 탑승하지 않으면 112에 신고를 하겠다 등으로 꾀어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혐의이거든요. 이후에 이 여성은 모텔을 나와서 경찰에 남성을 신고를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형법 제28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강간죄는 형법 29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심실 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은 형법 제30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남성의 주장을 좀 살펴보면 여성의 동의를 받고 모텔에 데려갔을 뿐 간음을 목적으로 약취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모텔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여성이 거부를 하자 즉시 중단을 하고 옷도 벗기지 않았다. 라며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아요. 1심 재판부는 모텔 CCTV에서 여성이 스스로 남성 차량에서 내려서 모텔 객실까지 스스로 걸어 들어갔고 또렷이 졸려 라고 말한 점 등에 주목을 하면서 이 여성이 남성 차량에 탑승한 무렵부터 모텔을 나올 때까지 남자친구에게 8차례나 문자를 보낸 점, 남성이 이 여성과 여성의 남자친구의 건강 상태 등을 여성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 등을 이 남성이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여성이 술에 만취해서 심신상실, 즉 블랙아웃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여성을 간음했음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라고 보아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를 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를 하면서 무죄를 선고를 하였어요. 특히 모텔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텔에 들어가기 전후 사정을 변호사가 변론에 유리한 부분을 포착을 해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변호사들은 변호인 의견서에 법리를 장황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어차피 검사님이나 판사님들은 법률적으로 프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 부분은 저는 과감하게 각서를 합니다. 저는 장황하게 프로들을 대상으로 이게 법리를 쓰는 부분보다는 의뢰인의 정말 억울한 그러한 사실관계 등을 포착을 해서 법리에 맞게 그러한 부분들을 유리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억울함을 변호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러한 스타일이 오히려 간결하고 핵심만 담긴 의견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결과가 우리 의뢰인들에게 결과가 더 유리하게 잘 나오고 어차피 법조인 프로들은 이해도 빨리 하십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법리를 장황하게 쓰는 그러한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쇼잉용으로 이렇게 많이 의견서를 장수를 채웠다 이런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안고 없는 찐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는 정말 성범죄의 무혐의를 받아보거나 무죄를 받아본 그러한 변호사의 역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범죄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저희 성범죄의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저희 로펌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